스탠바이 큐!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길 시간입니다. 어저께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대법관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피고인의 이번 2차 공직선거 위반 사건은 그동안의 1심과 2심의 소송 진행 과정과 2심까지 해서 제출된 증거, 모든 증거가 현출된 그런 사정에 비춰봐서 판단을 한다면 상고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 판결이 잘못됐다. 자료는 충분하니까. 그래서 파기한다고 한다면 파기 환송하지 말고 파기 재판 스스로 대법원이 판결할 사안이다. 그것도 4월 7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30일경에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심리도 집중 심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는데 대법원장께서 그 사이에 소부에 회부한 것을 2시간 만에 전원 합의부에 회부했고,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집중 심리했고, 아마도 오늘 25일도 심리한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전에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가상적인 여러 상황에 국가의 혼란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조속히 판결하는 것이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판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강조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장님과 대법관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방송을 하고 제 유튜브에서 공개된 이후 오늘 아침까지 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장님과 대법관 여러분들에게 이게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압박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말을 제가 이 공개적으로 한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렇게 자책감도 들고 약간의 후회도 드는 그런 심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재판은 신속 공정해야 된다. 헌법 원칙이죠. 그리고 법관은 모름지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법관의 독립성, 이런 걸 고려할 때에 제가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은 대법원장님과 대법관 여러분들이 제 충정을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리라고 감히 믿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방송 이후에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상당한 댓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 대체로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 들고 무슨 망나니 짓이냐,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하는 댓글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극히 소수, 하나인가 그렇게 눈에 띄는데, 대부분의 댓글의 주조는 제 주장을 동의하거나 제 주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이런 취지의 글이 대부분 압도적이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신이, 박찬종이 네가 그렇게 열정 어린 그런 말과 태도로 이재명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맡은 대법원에 그렇게 정의롭게 판결하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될 턱이나 있느냐? 그나물의 그 답이다. 그러니까 이 2심 판결, 무죄 판결한 그 연장선상에서 또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대법관도 로비에 뚫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법정의 운운은 개풀 뜯는 소리다. 이 마지막 대목이 저의 가슴을 찔러요.
사법정의, 정의를 세워야 된다.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정의를 세워라. 그게 가능할 것 같으냐? 사법정의 개풀 뜯는 소리다. 정말 저는 그 댓글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있는데 내가 뭐 열정 어린 이 충정을 대법원장님 앞으로 그리고 대법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게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참담한 심정에도 순간 빠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길은 있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반드시 김명수 체제에서 저질러 놓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 실추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 개풀 뜯는 소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조 대법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이른바 이재명 공직선거법 1차 사건에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 돼갖고 2심에서 유죄된 것을 타기하고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환송했어. 고등법원은 이걸 종국적으로 무죄 선고를 함으로써 이재명을 지금 펄펄 살아나게 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권순일 대법관이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매개로 해서 밀착되어 있는 이재명과 김만배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만배, 대장동 개발해서 민간업체, 그러니까 김만배를 중심으로 한 민간업체가 약 8천억 이상의 이득을 올렸다고 하는 그 사건에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고 둘 다 이걸로 대장동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어. 그 김만배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걸려 있는 것이고, 자기도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박탈돼가 대통령 되는 길이 막아져 버린다고 한다면 자기가 대장동 사건으로 장기형을 받아가지고 사면의 길도 막아질 수 있다. 이재명을 기필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물어보는 만화 김만배의 그 처절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로비가 뚫렸다. 8차례 그 판결 선고 전후에 대법관실을 방문을 했고 권순일 대법관이 3개월 뒤에 정전퇴직한 이후에 2달 뒤에 변호사 업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 자격으로 매월 1,500만 원씩 받아왔고, 그리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도 혐의를 두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글쎄 검찰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는지 현재로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상태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온 천하에 공개가 됐어. 자, 그렇다면 이 사건 후에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신 조희대 대법원장님이시지만은 대법원의 대법관이 이런 구체적 사건의 로비에 뚫렸다. 그리고 더 어마무시한 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지경이라면 대법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한 번쯤 사과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쯤 사과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부 같으면 그 행정부에서 어떤 부처에서 무슨 큰 사건이 나면 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국회에 나가서도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지요. 더 큰 사건은 대통령이 사과하기도 하지요. 대법원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판결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사과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의 사과를 위해서 어떤 판결에서 어떻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어제
이 방송을 내보낸 이후에 이런 많은 댓글을 보고 제가 느낀 심정입니다. 한 번쯤은 대법원장께서 우리 대법원 구성원인 전 대법관 아무개가 이러한 일로 지금 당장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것 자체로 대법관의 명예, 대법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에 6대5로 판결이 났으니까 거기에 권순일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다. 그리고 5사람을 빼고 권순일 등 나머지 5은 이게 이재명을 살리는데 가담이 됐다. 그렇다면 대법원 전체의 이름으로 그걸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대법원장께서 내 취임 이전에 지나간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대법원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시 명령권이 없어요. 그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개별 법관이 다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감독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형표를 대법원에서 만들어가 이런 사건에 이러한 혐의의 크기에 따라서는 이게 이러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기준표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 규칙으로 내려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구체적 판결에 대해서도 그것이 말썽이 뒤따르든지 한다면 그 판결에 대한 평결 같은 것을 대법원에서 독자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최창훈 부장판사가 성남지원의 1차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피고인의 사건에 180억을 대장동 게이트에 이재명과 공범관계에 있는 김만배가 180억을 투하해가지고 무죄를 만들어냈다. 그건 제가 원장님께 작년 10월 달에도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냥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찌라시에 적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중앙지방법원에 김만배 피고인의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개발공사 사장 대리까지 했던 유동규, 한때는 이재명 피고인의 측근이었던 유동규가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에 김만배가 이르기를 180억을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투하했다. 그 무죄가 됐다. 고등법원은 이걸 깨고 유죄를 했는데 로비를 해도 고등법원 부장은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 그 고등법원 부장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있다. 안 통해 대법원에 갔다.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 권순일을 로비로 끌었다. 이 사건에 최창훈 부장 판사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구체적 관련 증언이 법정에서 선사한 증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으니까 법관 징계법에 의한 사전의 조치로 사정 청취는 했습니까? 했어야지요. 불러가 물어봐야지요. 법원은 수사권이 없지만은 그 징계법에는 감찰권 범위 안에서 따져서 물어봐야지요. 의심스러우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지요. 그리고 옷을 벗으라고 종용을 해야지요. 시간이 조금 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강점기에 있었던 예를 또 들면 제가 또 친일파로 몰릴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게 법원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참고하시라고 일제시대에 함흥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고사를 제가 하나 인용하려고 합니다. 함흥지방법원의 판사가 어떤 구체적 사건에 이게 당사자로부터 회중시계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때는 세이코 회중시계가 이게 생산되고 팔릴 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시가가 법관의 한 달 월급의 한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함흥지방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우리 직위로 말하면 함흥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그 판사를 불러가 조사를 했어. 다 자백을 했어. 그렇게 자백을 했다. 눈물을 뚝뚝 흘렸어. 그리고 조서를 다 작성하고 끝내고 나서 그 차장검사가, 내가 법조계 너보다도 선배인데 내가 선배 입장에서 네에게 말한다. 네 행동으로 법원 전체, 또 일본인 법관, 일본인 법조인의 위신과 권위를 손상시켰으니까 어때? 자결해라. 자결하라고요. 그 뒤에 자결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 자결하라고 한 말까지 그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권순일 사건, 최창훈의 의심스러운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47개 교도소에 일일 평균 재소자가 이게 매일매일 이게 은행에 입출금 계산하듯이 하니까 변동이 있는데 약 4만 명, 경우에 따라 4만 5천 명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국사범이나 강력범을 제외하고는 생활경제범들입니다. 생활범, 경제범. 회사 운영하다가 부도나고 그것이 사기로 몰리고 또 홧김에 싸우다가 때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건에 이렇게 이게 중대한 이 피해를 발생한 이런 사건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교도소를 자주 면접가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자주 다니고 있는 저 주변의 후배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상당수가 교도소 담장밖에 도둑놈들이 더 많다. 그리고 이 나라는 유권 무죄, 유전 무죄의 나라가 아니냐? 아니, 대법관도 로비에 뚫리지 않느냐? 부장판사가 180억을 쏟아부은 것에 대해서 현혹돼 가지고 유죄를 무죄로도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 민심이 사법정의는 이 땅에 없다. 그리고 법원은 믿을 수 없다. 고등법원 판사도 못 믿는다. 대법관도 못 믿는다. 이렇게까지 그 민심이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대법원장님께서 평상심을 유지하시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재명의 2차 재판 이 과정을 두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대법원을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언론은 대법관에 대한 집중적 로비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제목으로 달아가지고 방송 언론도 그런 언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치고 오로지 양심에 따라서 헌법 취지에 맞춰서 신속하게 해야죠. 이 사건이 5월 초순까지 판결나는 데는 신속성에 의문이 없습니다. 거의 신속하게 하고 어떤 결론인가는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에 맹세코 내가 양심대로 한다는 심정으로 일체 외부에 무슨 이 손길이 뻗치더라도 이걸 다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집중 심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판결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국민이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이거 올바르게 해. 그럼 판결을 해 주실 것을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